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지방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례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천안시는 인구 100만 도시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전략을 내놨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인구 32만 명이던 27년 전 문을 연 천안터미널입니다. 현재 인구는 2배 넘게 늘었고 터미널 주변으로 교통량도 집중돼 있습니다. 천안시는 남부 지역에 새로운 터미널을 짓고 주변에는 인구 5만 규모의 신도시 건설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터미널 신설은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시대를 준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연계한 미니 신도시 형태의 도시개발도 함께 특례시 지정을 염두에 둔 천안시는 인구 100만 명 도시를 대비한 새로운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도로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첫 과제로 꼽은 가운데 도심권 외곽을 잇는 제1외곽순환도로와 고속도로 중심의 제2외곽순환도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공장 승인이라든가 개발이 많이 지연됐었는데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꼭 시연을 거쳐서 갔었는데 그것이 외곽순환도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안전진단 C등급의 40년 된 서북구청을 새로 건설해 주변 SB플라자와 종축장 이전 부지 등과 함께 스마트 도시로 개발하기로 하고 바이오와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 총액의 1%를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는 제시한 계획의 추진 방향 등을 올해 안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보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까지를 주변 지역으로 정하자는 건데 여기엔 아산 둔포면과 천안 일부가 포함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한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시 팽성읍 일원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따라 막대한 예산과 함께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기지와 접경 지역인 아산 둔포면은 사정이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군기지와 이곳 둔포면은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나 지원은 전무합니다. 미군기지 군공항 탓에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평택과의 차별 지원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공해 문제가 있고 또 소음 문제로 둔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5km의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행정구역상 평택시로 국한돼 있고 주변 지역의 범위 또한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훈식 국회의원이 현행법은 평택시만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를 주변 지역으로 규정하고 소음 대책 마련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평택시 냅두고 또 3km까지도 다시 그림을 그려서 거기 추가되는 데는 지원하고 대책들을 만들자, 피해 보상을 만들자 이런 취지니까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둔포면 둔포리 등 아산 지역 6개 리와 천안 성안읍 일부가 주변 지역에 포함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절대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평택이나 다른 데는 우리 것이 좀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기초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좀 조정하면 충분히 오해를 풀릴 거라고 보고요. 그런 오해를 풀어나간다면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쳐서 통과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며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임산부나 고령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 우선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정작 행정복지센터 같은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교통약자 우선 주차장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의 한 동지역 행정복지센터. 오전부터 주차장이 북적입니다. 주차 공간이 없는 차량들은 주변을 맴돌기만 합니다. 인근 보건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부족한 주차장에 교통약자인 임산부나 고령자들의 불편은 더 큽니다. 지금 흡수해서 많이 불편하고 경차는 지금 2군데 있더라고요. 장애인석도 뭐 한 2군데 있고 근데 뭐 임산부 자리 같은 거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현재 천안시 조례를 보면 임산부나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시민을 위해 교통약자 우선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기준이 주차장 50면을 넘는 공영이나 부설 주차장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주차장이 넓지 않은 시 산하 기관들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지만 운영하고 있는 곳은 드뭅니다. 실제로 천안 동지역 18개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교통약자 배려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단 4곳에 불과했습니다. 임산부와 노인들이 자주 찾는 동남구 보건소조차 교통약자 우선 주차장은 설치되지 않았고 일부 도서관이나 동남구청사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령 설치 기준이 맞더라도 조례가 개정된 올해 5월 이후에 준공된 주차장에만 적용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설치돼 있는 곳이 극히 드물지만 천안시 해당 부서는 오히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강화됐다고 말합니다. 천안시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든 아니든 50대가 넘으면 다 의무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확대된 거죠. 지금 공공기관에만 적용됐던 거를 이제 민간에도 적용을 하니까요. 설치 조례는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교통약자 우선 주차장. 교통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TV로드뉴스 김장섭입니다. 대전에 있는 충남과학교육원이 오는 10월 아산에 새 둥지를 틉니다. 현재 준공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0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는 충남과학교육원입니다. 4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경찰교육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착공한 지 약 2년 만으로 대부분의 시설 공사를 마치고 준공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8월 말 되면 완전히 이제 완성품을 갖고 와서 여기다 이게 장착을 하는 그런 단계를 앞두고 있고요. 저희가 8, 9월 2달간 이제 시험 가동을 하고 정식으로 10월 1일부터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시험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과학교육원 중에선 단연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지상 1층에는 유아과학관과 기초과학관이, 2층에는 생명지구과학관과 첨단융합관이, 3층에는 천체관과 전자현미경치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8개의 주제별 체험관에는 170개의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3명의 교수 요원이 배치됩니다. 야외에는 친환경 에너지 체험 등이 가능한 생태체험 학습장도 조성됩니다. 단순히 체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과정과 연계한 수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같이 이렇게 연계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은 10월 개원식에 맞춰 충남과학축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산시대 개막을 코앞에 둔 충남과학교육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융복합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기대해 봅니다. TV로드뉴스 송용환입니다. 에어컨 화재 10건 중 4건 가까이가 실외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만큼 실외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번화가. 건물과 건물 사이 좁은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불에 잘 타는 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널려 있습니다.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실외기 화재는 바로 옆 건물의 외벽 재질에 따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국에서 냉방시설과 관련된 화재는 모두 691건. 이 가운데 36% 정도인 248건이 실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과열이나 과부하 등 정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65%를 차지했고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천안 불당동의 한 건물에서는 담배꽁초로 인한 실외기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건물로 오가는 사람들이 버린 담뱃불에 의해서도 쓰레기에서 착화돼서 이제 에어컨 쪽으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담배꽁초를 실외기 근처에 함부로 버리지 말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도 쌓아놓지 말아야 합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쌓인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기는 통풍이 잘 돼야 하므로 개방된 공간에 설치를 권장하며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노후화된 실외기 및 전선을 교체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하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 잠시 전원을 꺼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 장애인체육센터가 6개월간의 시범 운영 끝에 정식 개관했습니다. 어떤 유형의 장애가 있어도 운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장애인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동원 기자입니다. 야외 활동이 힘든 장애인들. 체육시설에서 운동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아산시가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시록동 장애인 복지관 인근에 문을 연 센터는 장애인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문턱을 모두 없애고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를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장애인 체육관이 일반 체육관을 개조한 것과 달리 아산 장애인 체육센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졌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탁구장 등도 마련됐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곳에 오셨을 때 그 욕구가 반영된 실로서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서 이 1층에서 모든 걸 소화하실 수 있게끔 그런 거에 중점을 뒀고요. 한 중증 장애인은 대형 병원 못지않은 시설이라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단계에서 한 단계만 딱 올라가면 그것처럼 기분이 좋을 때가 없어요. 여기 체육관에서 그런 걸 좀 느끼셨어요? 예, 그렇게 지금 해주시고 있으니까.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체육센터는 지금까지 5,500여 명이 이용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잠만 숨 잡거든요. 운동할 적에는 이제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잠도 이제 덜 자게 되고 활동할 때도 너무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아산시는 다음 달부터 운동 처방이 가능한 장애인 체력 인증 센터를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장애인 전용 버스를 도입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소상공인협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불매 운동이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시 보람동 중심상가 거리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650여 회원사로 구성된 세종시 소상공인협회가 내건 겁니다. 협회 회원사가 운영하는 한 식당 입구, 당분간 일본 주류 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반일 감정이 커지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한 겁니다. 일본이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로 인해서 저희 식당 나름대로의 일본 주류는 판매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 같이 동참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 국민과 함께 일본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협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도 나섰습니다.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정부 세종청사 인근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베 정권이 경제보복 조치를 멈추고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배상을 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앞으로 이들은 불매운동 대상인 일본 제품 브랜드를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매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카드, 자동차, 매장 곳곳에 붙이면서 자동차 부착해서 대시민 홍보 활동들을 펼쳐나갈 예정이고 불매운동 관련해서요. 과거사 문제를 경제적 보복으로 이용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시민이나 업체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TV로드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를 알리기 위한 대학생 홍보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홍보단은 다음 달까지 세종 지역 곳곳을 둘러보며 세종시의 매력을 SNS 등을 통해 알리게 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세종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찾았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기록을 찾아보기도 하고 직접 대통령처럼 청와대 접견실에서 사진도 찍어봅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나 영상은 바로 SNS로 올라갑니다. 모바일과 온라인을 이용해 세종시를 알리는 대학생 홍보단입니다. 세종시라는 새로운 도시에 왔는데 너무 볼 것도 많고 맛있는 맛집도 찾아보니까 많은 것 같아서 다른 친구들도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종시를 같이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국립도서관부터 전통시장까지 세종시 곳곳을 돌면서 보고 느낀 점을 대학생만의 참신한 방법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여기 시장도 처음 와보는데 과일도 많고 반찬도 많고 맛있는 군것질 거리가 많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세종시 내일로 대학생 홍보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촉된 대학생은 모두 60명. 홍보단은 다음 달까지 내일로 티켓을 활용해 기차를 타고 세종시로 와 자유여행을 하면서 볼거리와 먹거리, 관광지 등을 SNS를 통해 알리게 됩니다. 세종시는 SNS를 활용해 정보를 얻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젊은 층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곳곳을 이렇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개인 SNS를 통해서 좋은 작품들을 포스팅함으로써 세종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홍보단 활동이 끝나면 대학생들의 참신한 포스팅을 심사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TV로드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2.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르바이트 시급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고 시급을 주는 곳이 세종시라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르바이트 포털인 알바몬이 올 상반기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전국 아르바이트 시급 빅데이터 960만 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세종시의 평균 시급은 9,126원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9,000원을 넘어서면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시급인 8,881원보단 245원, 올해 법정 최저시급인 8,350원보단 776원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처럼 세종시의 알바 시급이 높은 까닭은 수요는 많은 데 비해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행복도시 개발로 문을 여는 상가는 급증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찾는 주 계층인 대학생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행복도시 안엔 대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알바생 유치를 위해 자연스럽게 시급이 높아졌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분석입니다. 일단 대학교가 없잖아요. 사람을 구하는 게 세종시에서 사람 아르바이트 구하는 거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일단 인력풀이 없어요. 여기서 9,000원 줄게 이러면 나 9,500원 줄게 이런 식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여기에 공급 부족으로 인근 지자체에서 원정 알바를 오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까지 더해져 시급이 높아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티보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세종시 관내에 1,600개의 5G 기지국이 설치돼 전면적인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세종시와 통신 3사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도시에서는 어디서든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읍면 지역도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폭넓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성공과 4차 산업 연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11가지 질환에서 19가지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이달부터 확대되는 지원 분야는 고혈압과 당뇨병, 신질환과 신부전 등 8가지 질환입니다. 이와 함께 조기진통 지원 기간이 기존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